오, 나디만 깨진 거는 되게 해피해요. 일단 차 샀다고 기뻐하기에는 이른 단계고요. 한국에 수입된 적이 없는 근본 외건, 일본에서 이삿짐으로 들여온 볼보 V70을 사왔습니다. 내무부 장관님께 허락 아닌 통보를 하고 당당하게 사온 데저트 이글의 가부장스러운 구매 스토리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시청 안 했다면 연결되는 스토리이니 안 봤다면 볼만하다. 한국에서 가솔린 외건을 고르려면 선택지가 정말 몇 없습니다. 자, 근데 진짜 하나 바로잡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외건의 무덤까진 아니고 외건의 불모 개척 단계 정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외건이 인기가 엄청난 건 아닌데 왜 무덤 소리까지 나왔나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첫 차나 제대로 된 자동차로 기변 업글을 할 때 남들의 시선,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SUV나 세단 형태의 자동차로 몰리는 군중 심리, 부족한 외건 차종의 선택지와 좁은 국토와 도시 인구 과밀화 구조가 종합적으로 짬뽕되어 나온 결과가 아닐런지 저는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건 적건 그딴 건 원래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나만 좋으면 된다. 이 맛있는 꿀을 나만 빨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외건 꿀? 다시 한번 한국은 외건의 무덤인가 또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퓨어 외건까진 아니지만 외건 가문이라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이 소소한 판매 성과를 냈던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볼 수 있었습니다. 외건의 무덤이란 표현은 지나친 오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역으로 수입되는 아우디 RS6 아반트, 우와 개멋있다. 아 근데 너무 비싸네. 거의 2억인데. 현역 볼보 XC90, XC60 같은 것들 와 개좋다. 근데 비싸다. BMW의 M340 투어링, M3 투어링 정말 멋지군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발기가 확 죽어버리네.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제네시스 G70은 정말 좋은 명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세계의 명차죠. 슈팅 브레이크 버전도 시승을 해봤는데 공간이 너무 좁다. 맥시멈 캠퍼라면 초밥은 필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빚을 내야 겨우 살 수 있는 비싼 신차들을 살짝 봤으니 남이 타던 값싼 중고차로 가봅시다. 대한민국 기준 거의 대다수가 디젤 모델들이라 가솔린 모델을 고르려면 현대 i40나 아직 신차급이라 가격이 비싼 3시리즈 외건 등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 가성비가 좋고 희소성 있는 V70을 가져왔습니다. 길쭉하고 각진, 멋진 디자인과 드넓은 트렁크 공간, 그리고 소파같이 편한 시트가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차 사왔다고 들떠서 가지고 놀기에는 아직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교환, 파워펌프 교환, 기타 정비를 하러 더샵 모터스에 입고를 했습니다. 이 업체는 성능보증보험, 의정부 지역의 지정업체였기 때문에 인연을 맺게 되었죠. 벌써 볼보 V50, 벤츠 GLK 엔진 작업 등을 성공적으로 끝내서 신뢰가 쌓인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KTX 탔는데 딜러가 자진납세를 하더라고요. 자진납세요? 네, 냉각수가 샌다, 경고등이 떴다. 성능 보증지상으로 헤드 가스켓 누유랑 등속 조인트 불량은 있었어요. 헤드 가스켓? 그냥 눈에 보이죠? 네. 그래서 제 추정치로는 헤드 가스켓이 터져서 거기에 있는 물 라인이 터져서 이제 들어와서 먹는다. 그러면 오일이랑 물이랑 좀 섞이면서 그러면은 많이 곤란한데? 네? 그러면 한두 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목 매달아야죠. 네. 성능보증 보험을 통해 정비하는 김에 같이 교환할 신품 부품들을 구매했습니다. 냉각수 호스들은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경화되고 갈라지고 터집니다. 어차피 라디에이터는 성능보증 보험을 통해 탈거를 하니 탈거한 김에 냉각수 호스는 전부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한 손으로 힘을 주니까 쉽게 바스라집니다. 물라인이 이렇게 쉽게 박살나다니. 에이! 또 점압 플러그, 점압 코일과 같은 기본적인 소모품들은 전차주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신품으로 교환해서 정비 일지를 기록해줍니다. 이렇게 해두면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점화계통의 점검 일자를 알기 때문에 문제를 찾기도 쉽고 심적인 안정감도 들겠죠. 아직 구매한 파츠들이 더 있습니다. V70은 타이밍 벨트 구동 방식입니다. 벨트는 체인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고 정비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벨트의 경우 8만 km 정도의 교환 주기를 갖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생각보다 교환 주기가 빠르죠.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면 바로 엔진 헤드의 파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타이밍 체인이나 벨트가 끊어지면 대부분 폐차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데미지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예방정비 정말 중요하다. 이 표면이 이제 조금 이제 상했어, 다. 그런 것들이 보여. 새 거는 지금 타이어 트레드처럼 이제 짱짱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네. 아직 이게 상태가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아. 최악의 경우에 이게 크랙이 나기 시작하면서 전조 증세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끊어진다, 자살. 그리고 벨트를 교환하는 김에 함께 걸려서 구동되는 벨트 텐셔너, 아이들러, 워터펌프도 전부 새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워터펌프는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성능보증 보험으로 처리.
자, 중고차를 여러분이 사면 개인 거래가 아닌 상사 매물을 사면은 요새 성능 보증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한 차는 해당이 안 되는데 20만 미만이면은 성능 보증 보험이 들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들의 면피용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50만 원의 성능보증 보험비를 냈어요. 성능보증 보험을 난 들기 싫어, 돈 안 낼래, 알아서 할래, 이것도 안 돼. 그냥 강제적이야. 그리고 성능보증 보험, 보험사도 선택할 수가 없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보험사를 못 고른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걸로 수리를 제가 지금 3번째를 하는데 이 공임이나 이런 거에 인정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수리를 하기 어렵다.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무조건 발생하는데 부담이 되면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애프터마켓 제품이나 재생품을 강요합니다. 완전 새 부품으로 순정 부품 같은 것들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보험사들이 지지 않을 게임을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다른 시스템이었는데 이 성능보증 보험 제도가 좀 개선과 강화가 필요한데 이 나라의 윗대가리 분들이 일을 하냐 안 하지. 지금 선거철이라고 지금 이거 그리고 성능보증 보험에 대한 이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를 더 풀어서 자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풀 버전은 벤츠 GLK 복원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한 4부작인데 성능보증보험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가자. 성능보증 보험으로 받은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냉각수가 질질 셉니다. 500km 만에 빨간 경고등이 점등되었어요. 이런 젠장. 이쪽 어디가 크리게 갔는데 이쪽 플라스틱 부분이 깨져가지고 새고 있는. 이쪽 어딘가에서 새서 여기로. 이 플라스틱 부품만은 안 나오나 봐요? 그렇죠. 이 통으로 나와. 멀쩡한 물탱크 빼고 전부 다 교체합니다. 두 번째, 핸들이 무겁습니다. 모터 방식이 아닌 유압으로 작동되는 파워 스티어링 방식입니다. 핸들을 한 손으로 조작하기도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네요. 펌프도 교체합니다. 자, 이제 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성능보증보험에서 인정 안 되는 그 밖의 범위들입니다. 언제 갈았는지 알 수 없는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교체합니다. 전 차주가 카센터 사장이었다니 더욱더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덧벨트, V벨트 이것도 얼마나 합니다. 교체, 등속도 다 쳐졌군요. 전 차주가 수리를 했다는데 고무 부츠만 갈았습니다. 이것도 2개 다 시킨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사비 부담은 기타 등등까지 해서 200만 원 안쪽에서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기통 엔진입니다. 볼보랑 뭐 아우디가 5기통 엔진을 이제 많이 쓰는데 4기통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배기량도 그래서 2.5리터 딱 거기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볼보가 우리 중국의 자랑스러운 중국의 지리그룹의 편이 벤츠도 짱츠 짱보. 이 차는 특징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V50은 자연흡기였는데 과급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2.5T 터보가 달려 있어서 뭐 볼보 자동차들 세팅 중에 뭐 저압 터보 달려 있는 세팅도 있고 새 거랑 한 거랑 약간 뭐 걸리는 느낌 나는데 이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아직 마탱이가 간 건 아닌데 사람으로 치면 한 62세 정도 되는 느낌. 걸어 다니고 운동도 하고 게이트볼도 칠 수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수입 중고차 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 자체가 아깝다. 뭐 이런 안 좋게 생각하시고 악플로 배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취향이겠죠. 정답이란 게 없는 것이죠. 저도 새 차 비닐 뜯기를 해봤고 언박싱의 희열과 흥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매년 감가를 쳐맞는 게 너무 뼈아픈 거지요. 제가 돈이 엄청 많은 갑부가 아니니 80%에서 90%씩 엄청나게 감가된 중고차를 사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 고치고 타자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제가 택하는 방법은 정답이나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900만 원 주고 사서 전부 깔끔하게 수리를 해도 차값까지 해서 캐스퍼 신차값도 안 들었습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캐스퍼와 비교해서 조금은 미안하지만 캐스퍼가 줄 수 없는 안락하고 거대한 실내 크기는 제가 지금 한 결정이 잘했다는 합리화를 하게 해주는군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핀을 찾고 전차주가 이거는 그래픽은 좀 이제 과장돼 있는데